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여러분은 인간의 조건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나 아렌트, 에릭 호퍼, 앙드레 말로 등등이었다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검색창에선 TV 프로그램이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세상이 천박하다고 한탄할 일 아닙니다. 그런 세태를 비난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우선 나부터라도 한 걸음 인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사람으로서 챙겨야 할 이야기들을 읽어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오프닝에서 제가 무슨 인간의 조건 뭐 이런 또 엄청난 건방을 떨었습니다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 이명수 선생님, 그래야 사람이다, 사회심리 에세이 이명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야 사람인데 저도 뭐 사람 구실을 하고 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못하고요. 아유. 그렇게 살아보려고 그냥 다짐처럼 해놓은 건데 예. 이렇게 출판사에서 제목을 그걸로 이렇게 지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목. 네. 예. 뻐근한 것도 있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만 네. 이야기들이 많고 또 우리가 모르는 사실들 그냥 그랬다며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내용들이 들어 있어서 각성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뭐 챙겨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무슨 아주 소소한 사실이라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아, 내가 이거는 전혀 몰랐던 거다. 아니면 그냥 한 줄만 보고 뒤에 걸 안 봐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 것도 있었다.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가 그러셨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찾아봐야 될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이건 좀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게 좀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또 저는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회사에서 연도별로 잘리는 그렇게 해서 잘린 입장이라서 그런 쪽에서는 더 또 이렇게 좀 마음이 갑니다. 이렇게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다 나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제 2년째 접어드는데 네. 그 충격이 저도 굉장히 컸거든요. 아, 이게 내 회사인 줄 알았다가 네. 나가라 그러니까 그 한 10개월 정도 이렇게 이제 실직 상태에 있었는데 네. 그 충격이 사실은 지금도 좀 못 벗어났어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가게 되면 그걸 빨리 잊는데 우리 사회가 그렇다기보단 자기가 속한 데서 이렇게 떨어져 나오면 대부분이 이렇게 좀 더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아쉽기도 하고 약 오르고 네. 오래 가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제 스스로 심리적으로 치료됐다고 생각 안 해요. 네. 서글픕니다. 오래 가실 거예요. 오래 가실 거예요. 어떡합니까? 서서히 뭐 시간이 가면서 옅어지는데요. 예. 오래 가실 거예요. 아, 오래 가는 거예요. 네. 오래 가죠. 그럼 제가 뭐 이상한 거는 아닌 거죠? 아, 그럼요. 그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예. 뭐 글을 썼다기보다도요. 예.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간의 예. 개별성 같은 것들이요.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네. 304명의 예를 들어서 희생자가 있다. 그렇게 304명이 희생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예, 누구 말 맞다나 301명이 죽은 304개의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예, 예. 그것들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예.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됐대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예.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치유 이런 것들은 기본이 원래 개별성을 근본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거 가신다는 예, 예. 게 되게 오래 가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고도 여러 사람이 그런 류의 비슷한 어떤 상처를 받았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딴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왜 그럴까?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명제인 거죠, 실제로. 예, 그리고 옛날에 그 여기 책에도 제가 썼는데 시험에 보면 이 뇌파 같은 거 측정해서 보면 예. 실제로 똑같은 그렇게 피부에다가 자극을 줘도 예. 느끼는 통증의 정도가 다르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 사람마다. 예, 예, 물리적으로 예, 예. 똑같은 통증을 열이라는 통증을 줬으면 똑같이 여기에 열이라는 통증을 느껴야 되는데 예. 어떤 사람은 7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12를 느끼고 20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똑같은 상처 받았는데 왜 너는 예. 호들갑을 떠냐 그렇게 말해서는 안 예.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저는 예. 글을 쓸 때 모두 다 개별적이다. 그리고 누구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자기 집 피자가 지고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통에 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러면 저도 이상한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선생님. 이상한 아니 거 저는 아니죠. 그 자체가 좀 고민스러웠던 게 내가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예민하기도 하고 좀 소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게 성격적인 것 때문에 더 여기에 빠져서 오랫동안 이렇게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먼저 회사 로고만 봐도 가슴이 철렁해요, 솔직히. 그래서 불쾌하고 아무 죄도 없이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나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괄적으로 그랬으니까. 예, 다 그냥 저는 이제 건설회사니까 현장 진행하고 있는 현장의 소장은 이렇게 잘 교체조차도 안 하거든요. 현장 내막 때문에 복잡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교체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현재 현업을 맡고 있는 소장들은 좀 안심을 했었어요. 노가다에 이건 불문율에 가까운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최소한 내 자녀 수명이 1년은 남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예외 없이 그냥 막 다 충격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 그게 이제 뭐 시인이시고 그래서 예. 그런 그 상처에 대한 감수성이 예. 유별나서 훨씬 더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 예. 똑같은 통증이었어도 예. 딴 사람은 아프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예. 딴 사람이 여유였다 그러면 선생님 뭐 20이나 30 정도 되니까 내가 왜 이럴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시를 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인이신 거죠. 근데 힘들어요. 힘들죠. 예. 힘들죠. 그리고 세월호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전에 한번 이제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쪽지를 보냈어요. 이제 세월호 책이 나오기 전에 이제 계속 쓰고 있을 때인데 자기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래요. 일반인으로 이렇게 거기서 헤쳐나와서 탈출을 해서 살았는데 나와서 보니까 그 이제 죽은 아이들 얘기가 계속 올라오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좀 죽고 싶은 마음이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배로 그냥 다시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여러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별로 도움은 못 드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제 생존자 증후군이죠. 전형적으로 죄의식 같은 거 상당히 많고 그 단원고에서 이렇게 그 생존한 뭐 75명의 그 학생 아이들도 똑같고요. 예. 그럴 때는 실제로 그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죄의식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 죄의식이라는 게 실제로 법률적이나 사실적인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예.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었던 사람, 예. 심리적으로 가까웠던 사람 순으로 원래 죄의식을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이 잘못되면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내 죄다 그래서 왜 미국에 이민 가서 경찰이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엄마를 잡아갔었다 그러잖아요. 예, 엄마가 내가 그래요. 죽였다 내가 예, 죽였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굉장히 그 친밀도가 높고 가까우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죄의식이라는 게 처음에 막 그 예. 팩트 상으로 당신이 이렇게 죄가 없고 설명해 봐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게 혼돈스러워서. 예, 그러니까 예.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룹 상담 같은 걸 트라우마 치료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게 무척 중요해요. 그럴 때는. 아, 그렇겠네요. 그래.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죄의식을 많이 느끼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순간 이게 약간 객관화가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상담 같은 것들 해보면 많은 고민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고민하는 사람 나밖에 없죠. 이렇게 끔찍한 생각하는 사람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것을 얘기해도.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그런 거겠죠. 거죠. 근데 특히나 이런 집단의 어떤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훨씬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고 그전에는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줘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뭐 어줍지 않게 뭐 충고나 계몽질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저는 그냥 지금 살아있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살아있다는 거 생각하고 가족들만 생각하시면 어떻겠냐. 나머지 것들은 그냥 뭐 지금 막 그걸 되짚어야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별로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그 치유센터에 계시니까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양하게 다시 자극을 또 받잖아요. 계속. 사례를 접하게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그거 본인한테 이렇게 쌓이는 거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다행히 그 뭐 파트너가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서요. 같이 서로 복지 원숭이 같이 서로 치유하면서 그렇게 의지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게 저는 그게 좀 그 작년 겨울에 춘천에서 뵀을 때도 그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서 야, 저런 것들이 이렇게 쌓이면 정혜신 박사하고 빨래하는 얘기 했잖아요. 아이 옷 빠는 얘기. 듣는 저도 막 어떻게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걸 직접 그 사례자하고 같이 겪는 사람들은 감정 소비가 엄청날 것 같거든요. 많죠.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도 그런데 물론 경험이 있고 뭐 그런 쪽에 그런 그 치유의 개념이나 원리 같은 것들을 그래도 아는 편이라서 지금 같이 연대를 하고 있는 연대자들이나 자원활동가들이요. 그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분들 케어를 해주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야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다 필요하잖아요. 살면서 엄마에게도 엄마가 필요한데 지금 그 세월호 유가족들한테는 이 연대를 하고 있는 뭐 선생님을 포함해서요. 나머지 그 자원활동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엄마가 돼주고 있는 거거든요. 잘 보호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한 1년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치게 되죠. 지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케어해주는 그 시스템으로 필요하거든요. 그게 계속적으로.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엄마가 돼줘야 되는데 지금 뭐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치유공간 이웃이나 저희가 하는 일은 유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유가족을 돕는 사람을 돕는 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야 결국에 이분들을 돕는 거니까 길게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쯤 되니까 이제 막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그게 에너지가 지금 고갈이 상태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우라병 비슷한 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노가 많은 것 같아요. 분노하고 무기력이 주증상인 것 같아요.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고 지난 일요일 날도 이제 그 도보행진에서 일요일 날 광화문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갔는데 아마 날은 엄청나게 춥고 그 뭐라 그럴까요?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호 씨만 한번 안아주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게 마지막 순서긴 했지만 이제 춥고 그래서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들어왔는데 잠도 안 오고 집에 오니까 이거 뭐 빌어먹을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니까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게 격하게 반응하게 그런 되고.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월호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특별히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 아이들한테 그렇게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러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돼요. 분노가 잘 통제가 안 된다. 확 터지는 것 같고 또 불안한 게 이러다 내가 누구한테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실수를 할까봐 그 사람은 뭔 죄예요 또. 그렇죠. 그 항상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예. 보호가 필요하죠. 지금 같이 그 세월호는 거의 국민 트라우마라고 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갖고 있는 게 있죠. 근데 뭐 동심원처럼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저는 이 그래야 사람이다 이 책 중에 쓴 그 원고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그거거든요. 뭐 마음에 든다보다 사람들이 많이 반응을 했던 것들인데, 그러니까 일진이진의 개념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뭐 거의 1년 가깝게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하시고 뭐 얼마 전에 책도 내셔서 이제 그 전국으로 돌면서 이제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힘이 들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힘이 들면 좀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냥 인정을 하고 내가 되게 좀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리고 뒷사람을 믿고 이렇게 빠지셔야 되거든요. 충전을 해서 빠지고 다시 이진에 있던 분들이 일진으로 나와주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오래 갈 수 있는데 내가 빠지면 뒤에서 이거 내가 이렇게 갖고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결국에 길게 갈 수가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비난을 할 게 왜 빨리 우리 같이 뛰어들지 않냐 비난을 할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지금 이진인가 보다. 열심히 앞에서 일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지치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진인가 보다. 그런 류의 얘기를 쓴 건데요. 그것이 제가 4년 한 5년 정도 칼럼 쓰는 동안에 가장 반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주로 선생님 내가 이진인가 봐요. 그러고 쪽지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저 괜찮은 거죠. 저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불편한 마음이나 죄의식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거에 해소가 되는 거죠. 아, 내가 이진이구나.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그럼 눈물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도 이진에서 그거 해 주시면 되죠. 일진에서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현장에서 뭐 투쟁하고 유가족하고 같이 연대하고 그러시면 되고 뒤에 계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핫팩이 필요하면 핫팩 보내주시고 그러시면 된다. 그게 이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진에 있다가 일진으로 가신 분도 있고요. 실제로. 그다음에 일진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는데 이제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만두면 어떡하나라는 것 때문에 막 조바심을 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잠깐 뒤에 물러나 있다 오면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지셨다고. 아 그것도 저한테도 굉장히 그게 탁 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 선생님 뭐 1.5진도 아니고 거의 1진으로 1년을 오셨으니까 잠깐 뭐 1.5진이나 2진으로 가셨다가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전혀 안 하시진 못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자꾸 가게 돼요. 시 쓰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후배들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이진에서 해야 될 일인 거죠. 거기만 하면 좋은데 저는 이게 누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좀 화가 많이 나서 그게 이제 제가 마음 쓴 거에 때문에 더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힘들죠. 애쓰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진짜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이렇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뭐 또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건 뭐 시간을 가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고 요번에 오늘 그 엄마 아빠들을 그 이웃에서 그제 어제 많이 만났는데요. 그러니까 행진을 하고 그러면서 제일 상처를 받았던 부분이 그 계속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난하고 걷는데 욕했던 사람들 많이 만났고 그런데 엄마들은 막 가슴이 철렁철렁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은 멀리서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일까 욕을 하려고 나와 있는 사람일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불안하기도 하고 뭐. 불편하죠. 아, 이거 참. 저는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제 뭐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 저거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책을 보고 주변에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싸우지 말고 가르쳐줘라. 이러이러하다 보상은 이런 거고 이렇게 됐다. 여러분이 조금 아는 거 한두 가지를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정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말고 아 그게 이렇습니다. 요거만 해라.
남한테 말은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마음이 대체로 예. 급해서 그런데요. 네. 저가 이제 기본적으로 글을 쓸 때 여기 이제 뭐 미사일 같이 쓴다고 제가 표현을 예, 미사일은 표현이 그게 나오죠. 이제 예. 어떤 뜻이냐면요. 예. 지금 선생님도 이제 가면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잘해라. 근데 기본적으로 그 설득의 대상을 누구로 잡을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일베나 어버이연합 같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그러면 이건 불가능한 그건, 거죠. 예. 근데 예. 사람들이 그런 사람까지 모두 다 한 마음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인간 사회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일진 이진 했지만 예. 지금 이진으로 가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있다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다음에 일진에 있는 사람이나 1.5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는 거죠. 너는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뒤에서 뭐 돈이나 좀 보내고 기도나 했다 그러고 너 그렇게 뭘 도와주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닫아버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예, 실제로 예.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미사일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글을 쓸 때도 지금 이 사람들이 연대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많은 다중을 놓고 할 게 아니라 지금 이진에서 막 이렇게 마음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해보지 못한 사람들을 안심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 이 사람들이 1진이나 1.5진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2진도 아니고 3진도 아니고 약간 삐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설득을 해서 다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조금 좀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광고할 때도 이렇게 타겟 정하듯이 예. 코어 타겟 정하고 세컨더리 타겟이 있으면 거기까지 해놓고 나머지는 포기라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인기 있고 다 같이 가자. 그런 사안이라는 게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아무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당위로는 그런데 예. 당위로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예. 그런 거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변 지인들 중에 성품도 바르고 생각도 바른 것 같은데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또 아닌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싸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저녁 자리가 엉망이 된 경우도 있는데 나머지는 그동안 내가 봐온 20년 이상 봐온 걸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선량하고 근데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화도 나고 그런 경우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바른 사람인데 이건 엉뚱한 소리 한다든가 그렇다고 얘기해서 뭐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악유 같은 거 그래서 별로 안 하고요. 예, 제가 예. 주로 하는 것은 지금 그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무엇이다. 네. 근데 그런 자식이 지금 사라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그 안산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그 자식이 지금 어떤 상태였었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게 지금 어떻다라는 것만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건 악유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근데 예. 사회정치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면 뭐 대통령이 왜 죄가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말 복잡해집니다. 적폐기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부모 자식의 문제에서의 그 절벽 같은 이별 예. 고통, 슬픔 이런 것만 주로 얘기를 하죠. 그게 훨씬 설득이 빠르고 악유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이래저래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엄청난 상처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떻게 저는 그냥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은 이 심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뭘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제 스스로에 당황하느냐고 바빠요. 그냥 도대체 내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당황스럽고 광장에 가서 나가 있으면은 거기는 거기대로 또 영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많이 나갔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진짜 많이 나갔는데 그냥 솔직히 좀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한 것도 없으면서 아니요, 한 건 많으세요. 마음고생은 뭐 아주 그냥 뭐 그래서 상태도 안 좋고 좀 어떻게 저도 좀 치료를 지금 해야 될 입장에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감당 못할 상태까지 와서 그래서 한동안은 세월호 관련해서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주기 다 돼가고 이제 배보상 얘기 나오면서 또 꼭지가 열려가지고 이게 다른 얘기도 해야 되는데 한 꼭지를 오늘 완전히 세월호 얘기 이 말만 나오면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다른 얘기를 못해서 어떡합니까? 두 꼭지니까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요 중에 몇 꼭지를 세월호가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네. 아니 근데 지금 가장 현안이고 뭐 선생님도 지금 그 일에 오랫동안 이렇게 헌신을 해오셔서 그렇게 뭐 관심사가 그거니까요. 저도 지금 뭐 많이 그렇고요. 힘드시죠? 아니요, 그냥 뭐 저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 논란이 오죽하시겠어요. 그런 논란이. 근데 이제 저는 부모님들한테도 지금 그러고 자주 만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시간을 잘 통과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잘 손잡고 서로 울면서 잘 통과해야 된다. 그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 통과한다. 네, 이 시간을 잘 통과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 어차피 지나간다고 보면 시간이 갈 것이고. 네. 근데 그냥 뭐 우리가 얘기했듯이 모든 것은 뭐 인디안 속담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지금 뭐 하나만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순간순간 고통스러우니까. 자, 잘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마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집회에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다가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이렇게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어진다기보다는 지쳤다고 해야 옳을 겁니다. 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나 이런 절망감이 무릎에 힘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변화를 인정하고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돌아가 보니 그런 일들을 알기 전부터 또 일상이 그렇게 무난해지던가요? 아니죠. 그건 아닐 겁니다. 불편함은 줄지 않습니다. 참여하면서 느끼는 통증보다 외려 불참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심리적 불안이 더 클 겁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쉬시면 됩니다. 전반전을 전력 질주하고 벤치에 앉아있는 축구선수처럼 잠시 쉬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뻐근한 발목에 파스라도 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영영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갑니다. 쉬다가 또 나서서 외치게 됩니다. 초지일관이란 이렇게 들고 나는 전부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대열의 맨 앞만 유지하겠습니까? 기러기도 선두를 바꿔가면서 비행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뒤로 물러났다고 불안해하거나 미안함으로 일상을 흐트러뜨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또 나설 것이고 쉬는 것도 결국 참여해야 한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불편하다면 이게 국가인가 의문이 든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잘 닦은 유리창이 되고 싶은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